안녕하세요 여러분, BOS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때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좌표계, 구면 좌표계든 원통 좌표계든 이런 좌표계와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가 적분도 배웠었죠. 적분 배워온 것들을 다 합산해서 이제 정산할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개념을 적용시켜서 확립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대표적인 예제를 하나 들고 왔어요. 난이도가 적절한 그런 예제를 들고 왔고, 그래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봄으로써 스터디를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로, 첫 번째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 풀 거예요. 네. 자, 이 문제는, 자, 루트 3x제곱 플러스 y제곱이 z보다 작거나 같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2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영역, 두 영역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표시해둔 이거는 중심이 0,0,2고 반지름이 9죠. 이 문제는 이렇게 써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자, 그러면 좌표 공간을 그려볼게요. x, y, z 표시해주고. 그럼 9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 오른쪽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9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심이 0,0,2고 반지름이 2니까 xy 평면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원점에. 원점이라는 하나의 점에 xy 평면상에서 9가 접할 수밖에 없겠죠. 한 점에서. 왜냐하면 중심이 여기 이 표시한 하늘색 부분 0,0,2니까 반지름이 2라면 딱 그 2만큼 내려갔을 때, 저 중심으로부터 2만큼 내려갔을 때 딱 그게 원점이 되니까 그 원점이 바로 뭐가 돼요? 원점을 대입하면 4가 되니까 저 9상의 점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9가 XY 평면에 접하게 됩니다. 네, 이건 뭐냐면 앞 영역이에요. 자, 앞 영역이 뭐냐면 이제 루트 3x제곱 플러스 y제곱은 z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영역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생각해 보셨다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할 때는 아니면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안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잡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 쉽게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지금 식을 보시면 루트 3x제곱 플러스 y제곱이 z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저게 면상에서는 이꼴 z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부등호는 왜 있냐면 부피를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부분까지 부피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부피를 나타내기 위한 방식이지 저거 이꼴 그러니까 루트 3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z라고 둔다면 그게 그 부피의 표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표면을 봤을 때 루트 3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z라면 그 네, 루트 3분의 z가 바로 그 이제 네, r이 되는 거죠. 반지름, 로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z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의 반지름들이 커지면서 이렇게 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z에 비례해서 반지름이. 그러니까 원뿔면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원뿔면인지 그러니까 저게 직선 모양이 아니고 뭐 저 파란색 선들이 선을 나타낸 게 뭐 입체지만 선이 이 굽어진 것처럼 포물선처럼 이렇게 굽어진 건 아닐까 조금이라도 그게 아닌지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죠 같이. 일단은 이 원을 나타낸 게 뭐냐면 초록색 원은 이 초록색 원이 뭐냐 저거 원은 이제 네, 저 공통된 부피 있죠? 저렇게 뚜껑처럼 돼 있는 네, 초록색 원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부분이 공통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통 부분의 입체 부피 밑면이 저 초록색 원이에요. 이걸 왜 표시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 빨간색 선 있잖아요. 지금 표시한 거, 반짝이는 거.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원통 좌표계든 구면 좌표계든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적분을 계산해서 우리가 부피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데 딱 우리 시험 문제나 이런 걸 봤다. 그랬는데 이걸 직각 좌표계로 풀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들 거 아니에요. 안 들겠죠, 당연히. 근데 원통 좌표계나 구면 좌표계를 풀어야 되는데 딱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면 좌표계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 좀
예, 드립이라시고 한 건데 뭐 안 웃기셨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Z축에서부터 떨어지는 각도로 해서 세타하면서 그 머리 내려치는 그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그걸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라는 식으로 뭐 큰 그림은 아니었어요, 사실.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이해를 더 할 수는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딱 세타라고 해석을 한다면 구면좌표기의 세타라고 해석한다면 구면좌표기를 해석하면 되겠다.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들을 직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완전히 세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도는 직선과 직선 사이의 사이각을 말하는 거니까 직선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퍼물선이나 이런 거면 안 되겠죠. 자, 그걸 볼게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일단 저 루트 3x제곱 플러스 y제곱이 z보 작거나 같다라는 영역은 이렇게 등호를 해주면 저 평면상의 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저 양변을 제곱해 줄게요. 그러면 3 넘겨주면 제곱해서 3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죠? 이건 이해되시죠? 다시 제곱해서 3 넘겨주면 이렇게. 그러면 x를 0으로 둬볼까요? 한번? 이거는 약간 좋은 팁일 수 있는 게 x를 0으로 둔다면 yz 평면상의 서만의 저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실 건데 무슨 말이냐면 x를 0으로 더 볼게요. 한번. z 1차항이 나와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x가 0이 돼버리니까 사라지고 y제곱은 3분의 z제곱이 되죠. 그러면 루트 씌우면 양변을 y는 루트 3분의 z가 되어서 z의 y에 대한 1차, y가 z에 대한 1차항으로 표현됨으로써 yz상의 직선이 되죠. 이래서 우리는 이게 퍼물선이 아닌 정확히 직선이라는 것, 정확히 곱게 뻗은 직선임을 알 수 있으므로 더군다나 저건 원뿔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세타라고 표현하면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타라고 해석하려면 각도로 해석하려면 직선이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확신을 가지고 자 이제 Q 적어보세요. 파란색 하늘색 상자 왼쪽 위에 하늘색 상자 보시면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거 왜 표시해놨냐면 과에 강조했냐. 자, 저 두 영역, 앞 영역과 뒤 구 영역의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적분을 하려면 적분 영역을 찾아야 되는데 뭐 세타가 몇부터 몇까지 이런 거 찾아야 되잖아요. 찾으려면 공통 부분을 찾아야지 뭔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알기 위해서 연립을 시켜주자는 거죠. 보통 연립시켜주면 범위가 나오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3분 z제곱이 저 앞 영역을 변형시킨 그대로 같은 의미의 식이니까 저거를 이 9의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였어요? 3분의 z제곱이었죠. 그러면 대입해주면 4 날라가고 결국엔 z가 풀어주면 0 또는 3이 나옵니다. z로 묶어내줄 수 있으니까. 근데 0은 자 다시 보세요. 저 그림 민트색 9에 xy 평면 접하는 저 원점 보이시죠? 원점을 보시면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이게 결국 원점이 z는 0이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만나니까 저 두 영역이 그러니까 z는 0 또는 3이 나온 건데 0은 무시하고 3을 택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0보다 위에 있는 z값을 답으로 얻으면 되니까 z는 3입니다. 저 초록색 원이 있는 위치한 부분은 z는 3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을 생각한다면 z는 3이니까 저 세로 직각삼각형의 세로 길이가 z는 3, 즉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높이 부분, 뭐 저 직각삼각형이라 했을 때 저 가로 길이를 뭐라 할까요? 루트 3이겠죠. 왜냐하면 저 왼쪽 위에 Q 상자 안에 저 표시해놨죠. 루트 3x제곱 플러스 y제곱이 z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을 왜 표시해놨냐면 저기에 z는 3을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씌운 값이 루트 3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번? 이해되시죠, 지금? 왜 이해되실 거냐면 3을 대입하면서 루트 3이 약분되니까 그대로 루트 3이 나오기 때문에 반지름이 루트 3이므로 저 가로 길이가 루트 3인 걸 알 수 있죠. 이거 마치 우리가 기하 벡터 문제 풀 때 공간 도형 문제를 한 공간적인 문제를 한 평면에서 이제 2차원 그림으로 생각해서 푸는 문제처럼 그렇게 풀자는 거예요, 한번. 자, 그랬을 때 이 길이, 이 빨간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저 직각이니까 2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저 각도 세타는 뭐 특수삼각형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이용해서 30도인 걸 알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주어질 수도 있으니 탄젠트 30도가 3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그 세타가 30도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럼 그 9를 그 앞에서 본 부분만 Z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앞 영역의 파란색 선이 앞 영역의 표시고 이게 세타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 해석할 수 있죠. 지금 직선이니까. 그러면 이게 직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상의 임의 점에서 원상의 임의 점에서 그 이 수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저게 왜 직각이냐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게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이죠. 중심각이 180도니까 원주각이 저 부분이 직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중각도형 기초였고 그건 아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는 4였고 이 길이는 이 까만색 굵은 길이는 아까 방금 봤듯이 이 루트 3이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R의 범위를 구면좌표기로 해석하려면 R과 세타와 파이 R과 세타와 파이의 그 범위를 알아야 되죠. 근데 R이 과연 2루트 3보다 4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저기 R이 지금 저 원점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길이니까 저기 지금 까만 선과 파란 선과 온갖 선들이 교차하는 저 점이 원점이잖아요. XY 평면과 9가 접하는 점이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 원점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길이가 반지름 R, 9의 반지름 R이니까 구면좌표계에서의 R이니까 그게 R이 위치의 방향이 되니까 위치 길이가 되죠. 즉 R이 2루트 3부터 4까지인 건 맞아요. 근데 적분할 때도 그렇게 해줘야 되냐면 그 답은 no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우리는 적분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 세타가 변하면 변할수록 달라지잖아요. 반지름이. 그러니까 2루트 3부터 4까지라면 그냥 2루트 3에서 4로 바로 확 변해야 되는 건데 저 세타를 잘 보세요. 만약 세타가 줄어든다고 하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자 그림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세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세타가 30도잖아요 최대가. 근데 30도에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 빨간색 호를 따라서 네, 그 호의 상의 점을 향하는 반지름 R이 될 것이므로 그럼 차라리 세타로 표현하자. 세타로 표현하는 게 훨씬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저 직각삼각형에서 저 2루트 3이라는 길이를 원래는 세타가 30도라는 걸 모를 때는 4 코사인 세타니까. 삼각비를 이용하면 4 코사인 세타죠. 그렇게 한다면 R을 0부터 4 코사인 세타로 이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럼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왜 2루트 3부터 4 코사인 세타가 아니냐? 또 헷갈린다. 근데 적분은 우리가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착착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R을 0부터 적분해줘야지 이 길이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0부터 착착착 쌓아가서 4코사인 세타만큼 가는 거고 4코사인 세타라 해주는 이유는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빨간 호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해 주는 거고 적분은 0부터 4코사인 세타를 해줘야 반지름이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적분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다 구했어요. 뭘 구했냐면 이제 자 보시면 이게 파이 범위 다시
파이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죠. 왜냐하면 한 바퀴 도는 거니까 파이가 XY 평면상의 각도죠. 그거는 0부터 2파이까지고 그리고 세타는 0부터 6분의 파이 즉 30도까지 R은 0부터 4 코사인 세타까지고 이건 뭐예요? DV죠. 구면좌표계에서의 미소 최적 R제곱 사인 세타, DR, D세타, D파이가 되죠. 그러면 식은 또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dr에 대해서 r을 적분해주면 3분의 r 세제곱이 되고 그걸 4코사인 세타를 이제 제곱해주면 64 코사인 세제곱 세타, 사인 세타, d세타, d파이 되는 건 이해되시죠? 자, 한번 보세요. 이해되시죠? 한번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면 계산하는 적분 계산을 아시니까. 그리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사실 이제 집중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영상 길이가 그건 좀 그럴 것 같고 혹시나 이거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혹시나 있으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답은 그냥 뭐 3분의 네, 왜 이렇게 느려지게 돼 있지? 네, 3분의 14 파이가 됩니다. 네, 이게 답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 영상에 그러니까 팁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이런 삼중적분 뭐 부피 구하는 문제는 면적이든 부피든 뭐든 간에 공통된 부분 영역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문제의 경우 공통된 부분은 되도록 무조건 구하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구해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어요. 영역을 얻을 수 있거나 우리가 무슨 뭐 천재는 아니니까 바로 이 문제를 풀이법을 바로 알진 않잖아요. 교수님이 아니니까 우리 학부생이니까. 그래서 공통된 부분은 되도록 무조건 구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분 범위는 단순히 잡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단순히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길이만 보고 2루트 3분의 1부터 4구나 4까지구나 아니면 0부터 4까지구나 하시면 안 되고 0부터 4 코사인 세타로 해야 되는 이유를 아까 설명드렸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네, 실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영상에 좀 특화된 팁인데 이게 원통좌표계 사용할 때는 원뿔면의 식을 그 포물선 그 직선이면 원뿔면인데 포물선이라고 했을 때는 원뿔면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은 원뿔면을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 구면좌표계 세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 마치고 하다 보니 또 길이가 길어졌는데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을 통해서 구면좌표계와 그런 다중적분의 활용을 좀 보다 원활히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 제작해 보았습니다. 네, 항상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